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딸 김주애도 함께 갔어요. 네, 베이징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들떠 있을지, 또 경비가 삼엄할지, 그동안 과거의 사례를 볼 때는 굉장히 경비도 삼엄했다. 오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CBS 임진수 특파원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듣겠습니다. 특파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베이징입니다. 네. 자, 베이징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번 열병식이 올해 가장 큰 국가 행사고 각국 정상들도 대거 초청된 만큼 중국 당국이 경비에 부쩍 신경 쓰고 있고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삼엄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승절 열병식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네, 여기 현지 시간으로는 9시, 한국 시간으로는 10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天安門, 그러니까 천안문 막루에 각국 정상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열병식이 시작됩니다. 네. 시 주석이 연설을 하고 이어서 차를 타고 천안문 앞에 쭉 늘어선 군인들을 사열합니다. 그리고 열병식의 하이라이트죠. 각 부대가 첨단 무기와 함께 각국 정상 앞으로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약 2시간 정도 열병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 굉장히 좀 관심을 끄는데, 혹시 뭐 베이징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좀 돌아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착하는 베이징역을 좀 돌아봤는데요. 네네. 역 앞 광장에 보안 검색대가 추가로 설치되고 곳곳에 공안과 공안 차량 그리고 사복 경찰이 쭉 깔렸습니다. 그리고 역 바로 앞에 맞은편에 파라곤 호텔이라고 베이징역 선로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김 위원장 이동 경로 공개나 테러 가능성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행사 시간을 전후로 해서 천안문 주변 교통이 통제되고 주변 지하철역도 폐쇄됩니다. 네. 보통 경비가 삼엄하다고 하면 실감이 잘 안 가실 텐데요. 네네. 한국처럼 경비 인력이 많다, 바리케이트가 쳤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몇몇 한국 특파원이 김 위원장 도착 시간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고 베이징역 근처를 서성이다가 네. 공안한테 핸드폰을 뺏기고 사진 영상 삭제당하고 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어이구. 또 심지어 특정 언론사 사무실에 공안이 네. 들이닥쳐서 보도 경위를 캐묻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경비가 삼엄하다 이런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힘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번 열병식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도 참석해서 더 큰 화제이지 않습니까? 연쇄 양자회담뿐만 아니라 3자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천안문 막루에 북중러 삼국 정상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이 전 세계에 타전되는 것만으로도 여러 우려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우려요? 예, 그렇습니다. 한미일 동맹과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다. 이런 네.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여기다 3자 정상회담까지 해서 군사 안보, 경제 협력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불량 국가로 찍힌 러시아나 북한은 괜찮을지 몰라도 네. 중국은 큰 부담이거든요. 중국은 미국과 관세 전쟁, 패권 전쟁 벌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협력할 건 하고 또 EU나 일본, 한국 같은 서방 진영에도 매력 공세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와 엮이는 게 부담이죠. 그래서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국정원이 3차 회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하는데요. 혹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이번에 26개 정상을 열병식에 초청했는데 네. 김 위원장은 그 가운데 한 명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정상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주요 또는 뭐 고위 인사 이렇게 네.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열병식 관람 때도 소위 이제 VVIP석인 김 위원장 자리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남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북한 측에서 서로 만나지 않게 동선을 짜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일 우 의장이 베이징 특파원들을 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실제 만난지 여부는 그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현지에서 잘 취재해 주시고 저희가 또 이후 이야기까지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현지에서 CBS 임진수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 이야기 직접 특파원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조태인 기자, 현지 분위기 듣고 뭐 좀 어떠세요? 경비가 정말 삼엄하구나. 그리고 이번에 만남을 놓고서는 이제 북중러 함께 모이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네. 관련해서 좀 나온 얘기가 어제 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9월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그 한국이 그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아서 그 24일에는 이제 공개 토의도 우리가 주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이 기조 연설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평화 메시지 낼 것으로 보이고 또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피스메이커 이런 얘기도 하게 했었잖아요. 또 이번 총회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 만날 가능성도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 뭐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데 지금 이 전승절 무대에서 이제 북중러 이렇게 연대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일 연대하고 하면 이 구도가 더 좀 부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진일 평론가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지금 의전을 어떻게 할지 그 자리 배치도 발표가 됐는데 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좌정은 우푸틴 뭐 이렇게 됐어요. 좌정은 우푸틴. 예, 네. 시진핑 주석. 예, 2015년에 중국 70주년 행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최룡의 조선노동당 비서는 맨 끝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반대로 김정은은 바로 옆에 있고 예.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좀 끝자리 쪽에 지금 배치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공식으로 무슨 회담이 있거나 무슨 그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지나가면서라도 말을 건네고 뭔가 메시지라도 몇 개가 예. 주고 받을 것인가가 좀 관심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정은을 예전에 만났습니다.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예. 그때 한번 김정은을 만났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의 메시지들이 남한하고는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겠다. 쉽게 하면 상종 안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계속 무시하는 기조죠. 무시 기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바뀌는 거가 있는지 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가 오늘 보고 내일 또 좀 영향이라든지 이런 분석도 차분하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재현된 국회 빠른 논쟁. 네. 네. 네, 어제 법사위가 정말 소란스러웠는데 이 나경원 의원 그 간사 선임 둘러싼 그 충돌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오선 중진 의원인데 이제 법사위 새로 합류하면서 간사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야당 간사. 근데 오선이 간사를 맡는 경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추미애 대표 6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상임위원장 맡고.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급을 맞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나경원 의원 이제 간사 된 거부터 해가지고 이거 추다르크와 나다르크 대전이다. 추나 대전, 뭐 나추 네. 대전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어제 정말 세게 붙었어요. 그래서 자, 네, 예. 네. 이거 직접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죠. 영상 준비됐죠? 네. 아니 뭐 빠루 재판 여러분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빠루는 당신들이 들고 옵니다. 당신들이 휘두른 겁니다. 민주당이 빠루 폭력을 해놓고 누구한테 빠루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까? 조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조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조선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일단 언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 화면에 처음 나온 게 이제 빠루, 뭐 빠루가 네. 언급을 계속 하잖아요. 빠루라는 게 일종의 이제 색
막대기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를 예.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2019년에 패스트트랙 그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 아직 이제 재판 중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재판 중인데 이 간사를 맞는 게 맞냐, 이해충돌 우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반박을 해서 나경원 의원이 빠르는 이제 민주당이 휘두른 것이다 역공을 펼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온 게 초선 의원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반말로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제 추미애 위원장이 그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건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간사부터 선임하고 안건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 주장했는데 이제 추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그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건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 주변에 나와서 이제 애워싸고 계속 항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초선 이성윤 의원이 좀 한마디 거들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나 의원이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박은정, 그러니까 거기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네. 의원도 초선이죠. 초선 의원이니까 권위주의 발상에다 사과해라 이렇게 소리 질렀고요. 그리고 간신히 이제 발언권을 얻은 나 의원은 추 위원장 육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하면 의회 민주주의 무너지는 것이다. 안타깝다 이랬고 또 추 위원장은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한 자리라 하면서 또 이제 두 의원 맞부딪혔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그 나경원 의원이 그 간사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엄 당시,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불참한 것을 두고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하느냐 이러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저렇게 세게 맞부닫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의원들은 단체로 이제 퇴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 바로 옆에 곽규택 의원이 있었는데 곽규택 의원도 초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본 게 그 법사위에 보통 네. 전투력센 의원들을 네네. 이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가 그 뭐 상임위 중에 상임위라 해서 마지막 법안 그 처리 관문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네. 됐어요 지금. 그런데 네. 어제 그 화면에서도 보면은 정말 뭐 양쪽에 신동호 의원도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초선 의원들 많이 앉아 있었는데 뭐 전투력 하나는 뭐 삼성급이다 이렇게 볼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뭐 굵직한 안건들 여러 개가 통과됐죠. 네, 네. 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상황에서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이른바 이제 덧센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내란, 뭐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이 3대 특검의 그 수사 인력이랑 기간을 이제 늘리는 내용인데 기존에는 지금 최대로 하면 150일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 180일로 늘리는 거고요. 해병 특검의 경우에는 기존 120일이었는데 150일까지 늘리는 것이고 수사 인력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좀 눈에 띄는 거는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은 이제 의무적으로 중계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특검 재판도 심청이 들어오면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수사 연장 필요 없고 수사 연장하면 200억 원 이상의 예상 낭비가 우려된다. 지금 특검이 야당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정치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네. 김준일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 이래요. 내란 앞잡이 초선은 빠져 도합 11선 낯뜨거운 추나대전. 예. 네. 그러니까 뭐 추미애, 뭐 나경원 정도 도합 11선이면은 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뭔가 좀 뭐라고 할까 볼만한 장면을 해야 되는데 뭐 추하다라는 얘기가 저는 얘가 웬만하면은 이게 좀 양비론을 좀 안 하려고 해요. 네.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좀 가르마를 좀 타주는 걸 좋아하는데 네네. 이거는 양쪽을 다 안 깔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일단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간사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출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정당에서 추천을 하면은 박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2020년에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때 최강욱 의원이 국제법사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당시 재판 중이어서 그때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발하고 그때 이제 법사위에 그 패스트트랙으로 재판받던 게 박범계, 박주민, 장제원, 윤한홍 뭐 등등등이 법사위에 다 있었는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례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거를 떠나서 네, 그건 별개로. 예, 그건 별개로 나경원이 죽어도 안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좀 궁색하니까 예. 계엄 해제하다가 이제 내뺀 사람 이거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다 안 할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CCBB는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원래 간사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기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군기 기싸움. 잡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고 나경원 의원은 초선은 빠져. 네. 그러니까 자당에도 한 절반 가까이가 초선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뭐 화난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빠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를 봉쇄를 하니까 국회 당직자들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당직자들이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빠루를 가져와가지고 문에 따면서 그거를 이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들면서 이제 문제가 돼서 그게 좀 상징적인 장면이 됐는데 예, 그렇다고 본인이 죄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줄 기소가 됐거든요. 2주 뒤에 이제 1심이 6년 만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드디어요. 예, 와. 6년 만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네. 좀 이제 생산적인 걸로 싸워라. 도합 11선이면은 좀 11선의 품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도합 11선의 품격을 기대하면서 네, 앞으로 법사위 어떤 모습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최교진 인사청문회. 네, 어제 있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실 이게 제일 첫머리에 나와도 될 만한 뉴스인데 뒤로 약간 좀 밀렸습니다. 워낙 큰 뉴스가 많아서요. 네. 네, 뭐 그 도덕성과 이념 논란이 좀 핵심 쟁점이었는데 최 후보자의 경우는 음주운전 전과 이제 과거 SNS 발언들이 좀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연신 이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그 천안함 음모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 상처 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했고요. 그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지금 조국 위원장이죠. 그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수사라는 문제 제기에 이제 동의했지만 불공정에 상처받은 청년들을 살피지 못했다. 크게 후회한다라고 했고요.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다. 22년 전 일이지만 반성의 의미로 운전을 이제 끊었다.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념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질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최 후보자가 천안함 폭치 음모론 공유했던 거나 이제 16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이제 부각을 하면서 최근 청문회에서 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대한민국 주적 어디냐 이런 질문 나오는데 어제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목적이 민족 화해 협력 그 국민 협의회 관련 업무로 간 것이다라고 해서 옹호를 했고요. 최교진 후보자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분명한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좀 현장 안착이 부족하다면서도 이거 자체를 취소하진 않겠다,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히는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뭐냐면은 전국 거점 이제 국립대를 권역별로 이제 전략 분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이건데 한꺼번에 추진하기 너무 재원이 많이 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뭐 영유아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초등 3학년 때부터 해도 충분하다. 아이들 너무 영어 일찍 가르치면 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 했고 또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2위인데 공교육 실패라고 보긴 어렵지만 좀 반성할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이제 금융위 해체설이 최대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열흘짜리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확정될 게 없다 하면서 이제 맞섰고 이 후보자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는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원민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거든요. 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그 2023년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회도 임명이 됐고요. 오늘 뭐 차별금지법이나 성평제 문제 등에 관련해서 좀 집중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예. 사실 큰 관심을 모은 인사청문회였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먼저 이호건 그 이제 금융위원장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네. 제일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이게 개편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네. 금융감독위원회로 지금 하는 거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 간담회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직이 유지된다라는 거를 시사를 했어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논란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방통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개편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이거는 개편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좀 맞아야 되겠다. 네. 예,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예상대로 지금 최규진 후보자에 대한 집중 질타가 있었고 굉장히 네. 낮췄어요. 그냥 다 사과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뭐 전부 다 사과. 네, 전부 다 사과. 예.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 싶구나.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조금 네. 뭐 이 정도는 이제 좀 뭐 흠결이 있긴 하지만은 교육수장으로서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제 이제 뭐 국민일보나 조선일보나 뭐 세계일보 이런 데에서는 사설로 낙제점이다, 비교육적이다, 누가 이런 사람 추천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했는데 다른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장관청 강선우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럴 때의 언론들의 맹폭과 비교하면은 네. 좀 상대적으로 좀 화력이 약하다 지금 언론 쪽에서도 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표결로 가면은 아니 이건 표결이 아니죠. 참. 네네.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임명하면 되는 거죠. 임명하면 네. 되는 거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 네. 것 같은데 가는 쪽으로 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뭐 타이밍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능력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임명된다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뭐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